중고차를 사잖아요. 100일 정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예. 전에 이 차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습니까? 아니면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묻겠습니까? 그런 문제라고 비슷해요. 전 정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러나 이 사고에 발생했을 때의 국가 운영의 주체는 지금 이재명 정부잖아요. 그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.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사과에 약간의 진정성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. 지난 금요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,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국가 전산망 이 장애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, 본격적인 복구가 좀 시작되긴 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번 사태로 좀 드러난 문제, 어떤 점이 좀 가장 두드러졌다고 보시나요?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카카오 서버가 화재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, 그때 국회나 뭐 정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질타를 했고, 그래서 이 서버하고 데이터하고를 분리 조치해라, 뭐 이런 것들도 막 조치가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누가 어느 정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거를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왜 제대로 안 됐냐, 뭐 예산이 없었다 뭐 얘기도 되는데, 이것도 지금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1년을 썼고 이 배터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옮기다가 지금 화재가 났다라는 거니까 되게 관리가 그동안 미흡했고 부실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. 예,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다가 데이터를 이제 다른 데도 뒀지만은 그냥 서버를 백업한 수준이지, 이게 화재가 냈을 때 그럼 거기에도 다른 전원 이런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동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빨리 좀 극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, 지금 올해 상반기만 배터리 화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크고 작은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00건 났어요. 예, 계속 매일 발생하고 2건씩 있죠. 난다는 겁니다. 이게 어디선가 지금. 근데 이게 이런 국가 전산망에서 나면은 이게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좀 많이 좀 이 재난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대변인님. 폐배터리가 올해 상반기만 300건이라고 했잖아요. 최근 사는 건 2,000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폐배터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이제 뭐 불과 한 10여 년? 근데 이제 그 폐배터리의 연령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예산 문제라 그랬잖아요. 예산이라는 것은 뭐 내년 예산이 한 800조 넘었잖아요. 한 700조 원대라고 치시죠.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 가장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가, 이런 그 자원의 그 최적 효율과 관련한 문제인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,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. 눈에 보이는 부분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의 SOC 사업, 뭐 도로 만들고 교량 만들고 이런 거에는 다 달려들어서 이거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, 그렇죠.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, 이걸 이제 사회 간접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.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, 이 오버헤드 코스트와 관련한 문제는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런 문제가 2023년에 불거졌다면 2024년,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 이렇게 준비한다더라, 우리도 이런 거 동일한 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선제적으로 누가 요구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.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위원들이 현장에도 다녀오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, 각자 또 여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짚으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전 정권을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쟁화를 시키는 또 부분도 있었는데,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좀 들긴 합니다. 그러려니 합니다. 이제는 그러려니. 아니 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걸로 조금 더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, 뭐 야당에서 윤호중 그 행안부 장관 이제 뭐 경제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나올 수 있다고 봐요.
그러니까 이게 또 거울 치료잖아요, 일종의. 네. 이게 예전에 이제 전산망 그때 마비됐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뭐 지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경질은 현재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경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태원 참사나 막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에 어떤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명백해지고 좀 이런 요구도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커진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도 지금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. 예.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직접 사과한 거는 이번 일이 처음이에요. 처음이라고 예, 이재명 대통령. 그 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건,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이런 걸로 이제 유족한테 사과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지금. 예. 대변인님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호중 장관에 대한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질 네. 필요성 좀 있다 보십니까? 이런 생각해봤습니다. 오면서 네. 중고차를 사잖아요. 네. 중고차를 사서 한 100일 정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예. 전에 이 차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습니까? 아니면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묻겠습니까? 저는 그런 문제라고 비슷해요. 물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네.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고에 발생했을 때의 국가 운영의 주체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잖아요. 그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. 네.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사과에 약간의 진정성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. 사과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 보면 다 옛날서부터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. 이런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 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업무도 정지됐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상민 장관을 좀 만난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최상병 때 그 사단장 임성현 사단장인가요? 임성근 네. 사단장 그분에 대한 인사 경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밑에 부분에 책임질 사람들까지만 책임을 져야지 이게 그 지나치게 윗부분까지 가면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현실화 됐었을 때는 네. 사회적으로 또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. 지금도 뭐 그래서 우리 당 윤호중 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지만 이런 일 갖고 다 책임지고 그만둔다면 뭐 국가 운영이 좀 어렵겠죠. 그건 네.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또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의 좀 장애 설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비무비자 입국 연기를 또 촉구하는 발언도 했고요. 여기에 고민정 의원은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받아쳤는데 법무부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별도로 운영돼 화재에 영향이 없다 밝히긴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여야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쟁화시키고 논란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는 저는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. 네. 근데 이거 나경원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이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중단시켜야 된다. 그러니까 협중 이 발언에 지금 그러니까 협중의 정서에 지금 그 숟가락을 얹는 건데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비자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네.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뭐 지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 원수지고 지냅니까? 그러니까 이게 좀 국익을 좀 생각하셔라.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이게 무슨 뭐 협중 시위대처럼 이런 식으로 오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호소인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안 좋다. 보기 안 좋다. 그러니까 정쟁을 할 만한 상황으로 좀 정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는 아니다 진짜로 그 생각이 듭니다. 예.
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도 좀 곤란한 질문인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했어요. 뭐 이런 거 갖고 또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유예하라라고 예. 하는 게 뭐 적당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리고 또 사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로 입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네.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이 그 특정 국가에 대한 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할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생각에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, 사실 그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1년을 지금 예. 시행하고 있어서 요새 MZ 세대들은 주말에 상하이 많이, 다녀오는 게 예, 올라오고 엄청난 있더라고요. 유행이라고 예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. 우리가 이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. 네. 거기 각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대적인 걸로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 비선호하는 국가를 꼽는다면 지금 중국이 1등이거든요. 예. 일본을 앞섰어요. 네네. 이 혐중 정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도 했었었고 언론진흥재단 네. 그 지원을 받았어서 그렇게 교류를 서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근거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라고 예. 하는 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뭐 약간 오늘 화제 건과는 조금 별도이긴 한데 사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국 본회의에서의 발언도 조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. 뭐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라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뭐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음성만 나오면서 이제 누가 한 발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경국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. 그러면서 사실은 뭐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기권표가 나오니까 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자 한 발언이라는 식의 뭐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워낙 지금 정쟁화가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에 되게 굉장히 여야가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? 일단 그 김정재 의원의 목소리를 네. 듣자마자 알아들었는데 예. 왜 그 다 알지 않았을까요? 네네. 김정재 의원인지. 근데 김정재 의원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전 120% 공감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고자 했었던 바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. 네. 거긴 불 안 나나? 와, 불 안 나나? 뭐 이거의 차이인가 네. 보는데 불 안 나나? 이거는 거기도 불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그 협력해서 찬성 표결해 줬었어야 하는 거 네. 아닌가라는 원성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예. 거긴 불 안 나나? 그러면서 야 거기 불 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분명히 김정재 의원은 거기 불 안 나나 해갖고 그 어디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라는 네. 메시지를 담았다고 저는 네. 120% 확신하는데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을 언급하니까 네.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 지역 감정이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저는 약간의 뭐 피해 의식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감정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이야기까지 연계되니까 좀 다소 좀 과장된 정쟁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요. 네. 김정재 의원이 한 말은 전 120%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. 네.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일부 기권을 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예. 이 경북 산불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내용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네. 산불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뭐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네.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. 사실 그게 문제 제기 못할 내용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다 찬성을 했고 예.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이제 뭐 이제 기권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일인가 그것도 지역 네. 감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뭐 이 자리에 그 누구죠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뭐 정청래도 이재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래 됐으면 좋았겠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네. 했잖아요. 그러니까 발언들을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.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.